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인수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라고 할 때에는 원래 인수라고 하는 명칭은 정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정인과 편인의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을 묶어서 인수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제가 간략하게 판서를 해 놨습니다. 우선 인수격이라고 할 때에 그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인수격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미 내격의 구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주에 네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일간의 자리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일간의 모든 것을 후원하는, 뒷받침하는 지지가 이 월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간을 격이라 하고 월지를 국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럼 인수격이라고 한다면 여기 월지에 있는 어떤 지지에 이제 지장간이 있을 거예요. 이 지장간 중에서 일간의 인수에 해당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수격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인수라고 할 때 정인 편인을 묶어서 말하게 되고, 육친상 가장 가까운 표현이 모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천간지지의 동체로서 놓이게 되므로 우리는 부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격의 그 주요 기능은 일간을 생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가 신강하다, 신약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주가 신강해지자면은 인수와 견겁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해 주어야만 일간이 신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월지에다가 인수를 놓았다든가 또는 비견겁을 놓게 되면 등령이 되지요. 그 다음에 다른 지지에 뿌리가 있다면 득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 득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등령과 득지가 되던가 등령과 득세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등령은 하지 못했어도 득지 득세가 되었다면 그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이 인수격은 나를 생해주는 자로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격의 경우는 관성을 좋아합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를 생하는 존재죠. 그래서 관은 인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인수가 제 영향을 발휘하자면 관성의 생을 받을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글에 보면은 월봉인수는 그 월에 놓여 있는 인수는 희관성이라, 관성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그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자, 이 인수는요, 우리가 간단한 관계를, 육친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인수가 그거라는 대상은 식상이 됩니다. 인수는 식상을 극해요. 그 다음에 이 인수는 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 받습니다. 그 인수를 극하는 것을 우린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는 식상을 극하는 반면에 재성으로부터 극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인수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식상이나 재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실제의 명조를 놓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하튼 이 인수는 식상을 극하고 재성으로부터 극을 받는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수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하면 심성이 착해요. 심성이 착하고 학문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을 살필 때에도 어린 시절, 소위 말하면 학창시절에 그 일간에 인수운이 놓여 있게 되면 그때 공부 좀 했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인수운이 아니고 재성운이 와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항마운이라고 해서 항마운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절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쭉 전개했을 때 그 학창시절이라고 하면은 한 7, 8세에서 대학 졸업까지 한 23, 4세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이런 항마운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간다 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그 상담을 통해 봐도 이러한 항마운에 대한 작용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성이 그 인성 자체도 나를 생해주는 존재로서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 신살에 천덕귀인이니 월덕귀인이니 하는 신살이 있어요. 이 인성이 천덕귀인 또는 월덕귀인과 함께 한다면, 같이 한다면 인간사의 어떤 형액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조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24시간을 2시간씩 나누면 12개, 다시 말해서 12지지로서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51만 8,400개의 명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자시, 조자시를 우리가 포함해도 56만 1,600여 개의 명조가 있다고 했지요. 그 많은 명조에 본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의 그런 구조를 가진 사주를 대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인수는 이 관살이 왕할 때 인수가 놓여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평관을 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즉 나를 갖다가 극제합니다. 극을 해요. 그러한 극의 정도가 내가 신강하다면은 웬만한 관살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의 사주가 신약하다고 한다면 관살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인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수는 그 사주의 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는 살인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인수는 통관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관살, 그 왕한 관살이 일간에 바로 닿지 않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한자 수어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자를 공부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공부를 하고자 해서 왔는데 제 교재에 한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자에 질려서 공부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자신 자체도 한자를 아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리에 오르내리는 한자 수어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자꾸 한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자, 일반 용어의 경우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좀 저도 깊이 하고자 합니다만, 사주상의 어떤 그 단어나 문장의 경우 한자를 써야만 바로 독해가 되는, 그 해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주로 쓰이는 수어들은 가능한 한 한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살인상생할 때 살은 평관, 관살이 살해작용을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일간을 얼마나 그것 했으면 살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이러한 흉한 살해 작용을 인수가 막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수는 이 흉한 살을 순화시켜서 나에게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흉한 자가 나를 도와주는 자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탐재파인 또는 뭐 탐재괴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탐이라고 하는 건 욕심을 낸다는 얘기죠. 이 죄를 욕심내다 보면은 인수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재성이 인수를 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재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인수는 그만큼 그게 작용을 많이 받아서 결국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탐제파인이라고 해요. 신약한 사주의 경우는 이런 탐제파인, 탐제괴인이 되어버리면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스스로 갑자기 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타의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과다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은 것은 적당한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마마보이다. 다시 말하면 인성이 과다해서 어떤 일간이 신강해지긴 했지만 그 많은 인수의 생을 받는 사주의 주인공은 무기력해집니다. 의타심이 많아서 제 스스로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 결혼 대상자가 자신의 그 모친이 모델이 되더라고요. 어머니와 같은 여자, 나를 갖다가 잘 생해줄 수 있는 여자. 원래 그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거죠. 그 재성은 인수를 극하게 돼 있어서 나의 인수와 나의 재는 서로 극의 관계가 되어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그 사이에 샌드위치맨이 되는 것이 일간이 되지요. 그래서 인수 편을 들 수도 없고 재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나중에 실전을 통해서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의 편을 들어야 될지 재성의 편을 들어야 할지 어느 것이 내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실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인성이 과다하면은 자녀가 적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인수가 식상을 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왕하면 자연히 식상이 극을 받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손이 적다. 심하면 여명의 경우 유산을 잘한다 그랬습니다. 이 인수가 과다하면은 인수가 우리는 긍정적인 육신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이러한 식상에 해당하는 육신의 입장에서는 관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을 많이 받게 되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담입니다마는 예전에 결혼을 해서 출산할 때쯤 되면은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가 왕하고 사주가 신강하면은 오히려 친정에 가서 출산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친정은 그 여성의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되는 식신이나 상관을 출산하기 위해서 갔는데 인수가 더 강해진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신강한 사주라면 친정에 가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댁에서, 다시 말하면 재와 관이 지켜보는 데에서 출산하는 것이 오히려 순탄하다,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격이 인수격이에요. 그런데 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인수 자체로서 강한 것이죠. 원래 인수가 강해지려면 관의 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이 없으면은 관직 또한 약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관직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술가가 된다든지, 왜냐하면 인수는 많이 배운 그런 성향을 띠거든요. 그래서 예술가가 된다든지 기술자가 된다든지 학자가 되되 현직에서 뛸 수 없는 그러한 학자가 되는 거니까, 옛날로 비하면 가난한 선비, 글만 많이 읽고 실제로는 관에 나아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가상관격이 되었을 때는 식상이 용신이 됩니다. 이때는 식신, 상관이 용신이 되는 것인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인수운을 만났다고 한다면 파묘 상관이 된다. 상관 상진이 된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용신이 인수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심하면 이때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충 추려보면 인수가 삭궁이나 절궁에 놓이는 경우입니다. 12운성상 포와 사, 삭궁과 포, 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있어도 그 인수가 기가 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건 인수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재성에 봉착하는 경우에요. 대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일주라고 하면은 인수는 수가 될 겁니다. 임수나 계수, 지지상으로는 해와 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해라고 하는 인수가 있어요. 근데 인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일에 이 간목에 재가 올라타 앉아 있다면 여기서 토국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는 수생목이라는 인수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재가 인수를 극하는 형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재성운이 와도 인수 용신이라고 한다면 이 인수 용신은 재에 의해서 파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수에 해당하는 글자가 공망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요.
이 공망 또한 신살입니다만 이 신살의 작용력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우리 이 역학자 각자의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이 인수가 공망이 되어버리면 충분한 인수의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퍼센테이지로는 공망이 되면 기가 한 20여 퍼센트 그 정도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수가 공망이 되면은 극단적인 어떤 투신자살이나 화상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어떤 삶을 비관해서 목을 매는 그런 현상까지도 놓일 수 있는데 인수가 공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설사 목을 매었더라도 주변에 구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인수격에도 모든 내격이 그러하듯이 용신은 5가지가 됩니다. 인수격에 인수가 용신일 때 있고 인수격의 견겁, 비견과 겁재, 식상, 재성, 환성 이러한 것들이 용신이 되는데 그 용신에 대한 것 또한 우리가 실제의 명조를 놓고 간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91강인데요. 오늘은 정인격과 편인격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실제의 사주를 놓고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